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즈라이브 총 50번째 시간이고요.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뉴로하모니를 사용한 임상 논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이고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 뇌파를 분석한 결과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뉴로하모니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한 훈련 사례 논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006년도에 박병원 박사님하고 요 병원 있죠. 남양주에 있는 에덴 암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암 환자들의 전두엽 뇌파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CI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죠. 인간의 생체 신호 중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인 뇌파는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로도 개발되어 각종 재활 분야, 건강검진 분야 등의 의료 분야에도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BCI는 다양한 기반 기술과 함께 게임 기술과 임상 기술 분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요. 특히 BCI 임상 진단은 간질, 파킨슨, 알츠하이머, ADHD 등의 뇌 관련 질환의 진단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뇌 관련 질환이 아닌 신체 관련 질환인 암을 대상으로 암의 기초 임상 진단에 BCI 기술을 응용하고자 합니다. 암은 이미 20년 동안 우리나라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 등의 암 치료 방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대에도 함께 영향을 주어 심신의 항상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뇌파는 인체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로서 인체의 항상성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의 뇌파가 건강한 사람과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사람의 인지, 사고 및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은 뇌 전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총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직화하여 반응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ADHD 아이동의 전두엽의 크기가 일반 아동보다 작다는 보고가 있었고 우울증 환자의 좌측 배부 전두엽에 뇌혈류 감소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뇌 영역 중 가장 큰 위축을 보이는 부위는 전두엽이고 노인은 중년층에 비해 전두엽 뇌혈류량의 감소를 보입니다. 따라서 전두엽의 뇌파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고요. 비침습적 방법으로 뇌를 탐색하는 주요 기술 중 CT, MRI, 펫과 같은 뇌 신경 영상 장비들은 뇌의 구조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뇌파는 뇌의 구조적인 연구보다는 대뇌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방법입니다. 총 4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암 초기와 암 진행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암 초기 뇌파하고 암이 좀 진행되신 분들의 뇌파의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는 전체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뇌파의 차이가 있느냐. 세 번째는 나이대별 암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뇌파의 차이. 네 번째로는 전두엽 뇌파 분석이 암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규명하고자 하면서 저희 파나톡스 BQ를 활용하여 측정을 했습니다. 암 환자분들 참여는 총 92분이 참여하셨고요. 정상 대조군은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저희 정상군 그 뇌파 데이터 679명의 뇌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주로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난소암, 갑상선암, 직장암 요 분들이 좀 참여하셨고요. 제일 많이 참여하신 분이 유방암인데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논문이 유방암 환자분에 대한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 훈련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환자분들은 이제 92명, 정상 대조는 679명 이렇게 자료를 갖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암 초기군과 암 진행군 뇌 지수 비교를 봤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율동지수 좌우가 있는데 53, 53이고요. 암 진행군도 58, 57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지수 좌우 했을 때 45, 41, 진행군도 네, 44, 75, 아니 46, 44, 큰 차이가 없고요. 활성지수 77, 77, 75, 75, 큰 차이가 없고요. 정서지수도 72, 74, 큰 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지수 61, 54, 60, 55, 예, 큰 차이 없고요. 자원의 기능지수 72, 74에서 암 초기군과 암 진행군의 뇌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30세에서 69세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뇌 지수 비교입니다. 일단 기초율동부터 보겠습니다. 57, 56 좌우가 57, 56인데 68, 69 거의 10점 차이 정도 차이 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습니다. 암 환자분이 기초율동이 이렇게 낮고 정상 대조군이 68, 69였습니다. 주의지수 좌우할 때 46, 44, 57, 55 네, 또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활성지수 75, 76, 74, 74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활성지수는 정서지수 74, 80 좀 차이가 있고요. 스트레스지수 60, 55, 74, 73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원의 기능지수 74, 78 네,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암 환자분과 우리 정상인 분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에서 44세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비교를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초율동지수 네, 좌우에서 51, 50 네, 정상은 67, 66 주의지수 35, 35 상당히 낮습니다. 네, 54, 53 활성지수 65, 64 네, 64, 65 네, 활성지수는 네, 크게 차이가 없는데 기초율동지수하고 주의지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정서지수도 70, 79 차이가 나고 있고 스트레스지수도 50점대하고 70점대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원의 기능지수도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45세에서부터 59세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율동지수가 60, 59점이었는데 70점대 나오고 있고요. 주의지수가 50, 48인데 59점대 나오고 있고요. 활성지수는 비슷합니다. 정서지수도 차이가 나고 있고 스트레스지수도 64, 56, 70점대에 차이 나고 있고요. 자원의 균형지수도 정상 대조군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60에서 69세 네, 60에서 69세 보시면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58, 60점대 73, 75점 주의지수가 52, 48인데 정상은 66, 68 활성지수 89, 87, 91점 비슷하고요. 정서지수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76, 84 차이가 나고 스트레스지수 50점대, 70점대 자원형지수 75, 79점 네, 자원형지수는 뭐 평균적으로 4점 정도가 정상 대조군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보면 암 환자들 중 전이가 되지 않은 암 초기군과 전이가 된 암 진행군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뇌 지수를 비교할 결과 네, 모든 지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암의 병기와 경중에 상관없이 암의 존재 자체가 뇌 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율동지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인 것은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뇌의 활동 속도가 알파파죠. 비례하는 것에 비추어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뇌의 활동 속도가 느려서 뇌의 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초율동에서
거의 10점 차이가 나죠. 뇌의 활동 속도가 느려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주의지수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뇌의 각성 정도가 떨어져서 기억력 감퇴나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저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서지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자신감이 위축되고 우울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항스트레스 지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암으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신의 긴장과 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운의 균형 지수에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좌뇌와 우뇌의 뇌파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육체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정서장애나 활성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투병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뇌파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전두엽 뇌파 비교에서 나타난 두 집단의 유의적인 차이는 암의 존재 여부에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암 환자군 내에서 암의 병기의 경중은 뇌파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뇌파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더불어 뇌파 영향에 미치는 연령의 차이가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뇌파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여 정상 대조군과 암 환자군의 뇌파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암의 존재 여부다. 따라서 전두엽 뇌파 분석은 암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가능성을 보였고요. 마지막 논문 이 내용인데 제한사항입니다.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장치로 뇌파는 시간 해상도가 높아 빠른 시간 내에 뇌의 변화를 볼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저희 파나톡스 뉴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 fMRI, 펫이나 MEG 같은 공간 해상도는 높으나 뇌파에 비해 시간 해상도는 낮고 매우 고가의 장비로 특수한 측정실이 필요합니다. 시간 해상도와 공간 해상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뇌 측정 장치가 요구되고요. 전도성 풀을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전극 단자를 머리카락이 없는 이마에 부착하여 전두엽의 뇌파를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채널 전두엽 뇌파 측정기는 위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 장치라고도 볼 수 있고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암 환자군의 뇌파 분석 지수들을 정상 대조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은 BCI 남양주 에덴 암 전문 요양병원과 저희 파나톡스가 같이 암 환자분들과 정상인분들의 뇌파를 비교한 논문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환자를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로 훈련시킨 사례, 그 결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